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분석해드리고 이번 주도 시청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폭삭 슈가스타의 통합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넷플릭스 주간 순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이번 주도 K-드라마들이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비영어 2위에는 약한 영웅 시즌2가 올라있고 5위 약한 영웅 시즌1, 6위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7위에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올라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순위는 9위에 있는 폭삭 소가스타입니다. 폭삭 소가스타는 지난주 총 시청시간 4억 5,520만 시간에서 이번 주 2,640만 시청시간을 추가하며 총 4억 8,16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다음 주에는 5억 시청시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총 시청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비영어 순위에서 3위, 영어 비영어 통합 순위에서도 전세계 통합 7위에 해당합니다. 이 드라마는 3월 7일 공개되어 이번 주까지 무려 10주 연속 넷플릭스 통합 10위 안에 들고 있는 유일한 드라마입니다. 이 10주 연속 탑10은 오징어 게임이나 미드 브리저튼급의 연속 기록이며 시청시간을 비교해도 그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이 드라마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출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10주차에 2610만 시청시간을 기록했는데 10주차에 폭삭 소가스타는 264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오히려 오징어 게임 시즌2보다 10주차에 더 많은 시청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드라마가 종영 시점에서 계속해서 입소문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며 시청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한 해 동안 총 시청시간과 뷰로 보는 전세계 드라마 통합 순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시청시간과 뷰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작년 12월 26일 공개되었기 때문에 단 6일의 시청시간만으로 순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먼저 뷰 순위를 살펴보면 단 6일 기록으로 전세계 5위를 기록 중인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외하고 모두 영국과 미국 드라마가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를 총 시청시간으로 순위를 정하면 깜짝 놀라게 순위가 바뀝니다. 1위 미드 브리저튼 3 9억 710만 시간, 2위 눈물의 여왕 8억 6,400만 시청시간, 4위 오징어 게임, 9위 여신강님, 11위 엄마 친구 아들, 13위 마이데몬입니다. 결국 13위 순위 안에 K-드라마가 5개, 미드가 6개, 영드가 2개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순위를 보면 K-드라마 특히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K-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순위 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넷플릭스가 엉터리 순위 집계 방식 뷰라는 개념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로 미드를 제작하고도 오리지널도 아닌 K-드라마의 순위가 밀리는 것에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K-드라마들의 방영은 지역별 차별 방영과 시간차 방영을 했던 결과로 나온 시청시간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로는 엄청난 충격에 가까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K-드라마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시아와 남미 시청자들을 유치하고 구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컨텐츠이지만 계속해서 K-드라마를 띄워주면 미드를 잡아먹는 호랑이 새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눈물의 여왕 또한 브리저튼 시즌3와 비슷한 시청시간으로 엄청나게 시청되었지만 브리저튼 시즌3는 엄청난 홍보와 광고로 전세계 통합 1위를 5주 연속했지만 눈물의 여왕은 단 한 주 통합 1위에 그쳤습니다. 또 눈물의 여왕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 방영으로 남미와 인도는 6회차가 방영 후에 서비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폭삭 소가스타는 재미와 더불어 작품성까지 뛰어나서 엄청난 평가를 받으며 평점 사이트를 올킬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꼼수 순위에 2015년 총 시청시간 1위를 기록 중이지만 그만한 순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넷플릭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K-드라마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글로벌 OTT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넷플릭스가 꼼수로 만들어 놓은 순위 집계 방식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가 단 한 번도 전 세계 1위에 오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겉으로 K드라마가 미드와 비교해서 인기가 없는 컨텐츠라는 인식을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작년에 라쿠텐 빅계에서 방영되어 신드롬을 일으켰던 선지옥고 티어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며 정당한 흥행과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와 전세계 대부분의 OTT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 귀궁 또한 넷플릭스 순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국의 OTT에서 1위를 달리며 라쿠텐 빅계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넷플릭스의 꼼수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넷플릭스가 순위를 정하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비판도 없이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콘텐츠 순위를 그대로 비판 없이 전달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콘텐츠가 질이 낮아진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시청자들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플리스페트롤 순위에 우리 콘텐츠가 순위에 없다고 비아냥거리며 우리 콘텐츠를 스스로 폄하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폭삭 속았다는 2025년 지금까지 총 시청 시간으로 전세계 1위 드라마이고 지금도 입소문으로 일주일에 2천만 시청 시간 이상 시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우리 콘텐츠들이 글로벌 OTT들로부터 미드의 들러리가 되어 이런 부당한 순위와 방영 행태를 계속받지 않도록 국산 글로벌 OTT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폭삭 속화사에 여전히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가끔씩 몇 편씩 보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한번 시청해 봤는데 정말 잘 봤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이 드라마는 제가 본 최고의 걸작 중 하나예요. 사운드 트랙부터 캐스팅, 스토리텔링, 촬영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첫 회부터 제 관심을 사로잡는 드라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정말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첫 회 40분 만에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울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는 재정적 어려움, 세대 갈등, 상실, 타인과의 관계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수많은 주제를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완벽하다고 부르고 별 5개를 주는 건 정말 절제된 표현입니다. 이 시리즈의 매 순간 세세한 부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깃들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얻은 삶의 교훈은 어디든 꼭 가져갈 겁니다. 제 마음속 깊이 아름답게 새겨졌고 이 걸작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 최고였습니다.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순수한 유대감으로 시작하여 부모님을 잃은 딸의 강인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해준 딱 맞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유대감을 섬세하게 묘사한 감정이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아버지와 딸 사이의 아름다운 유대감은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고 제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남는 감정입니다. 삶의 모든 장에서 이 남자는 그녀의 곁에 서서 조용히 그녀의 세상을 지탱해 주었다. 외치지 않는 이야기지만 희생, 회복력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노래한다. 슬픔이 아닌 그들의 유대감이 지닌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눈물이 난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힘이며 깊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건드린다. 그리고 결국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가장 힘든 순간에도 달콤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 드라마를 보세요. 이 드라마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노고에 감사하세요. 오늘 이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지침 몇 달을 보낸 후 마침내 삶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출근하지만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본 후 삶을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단순한 드라마가 항상 제게 던져준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에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지내면서 우정과 직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관식이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사랑에 둘러싸여 돈이 다야라고 말했을 때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돈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애순이와 관식이 부모님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 덕분에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폭삭 소가스타에 대한 재미있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K드라마가 다 이런가요? 폭삭 소가스타는 안 봤고 한국 드라마도 본 적이 없고 다들 이 드라마에 대해 글을 올리길래 보고 싶었어요. 트위터에 가서 후기를 봤는데 거의 다 울더군요. 슬픈 드라마는 안 좋아해서 울게 되니까 클립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씩 봤는데 모든 클립을 울면서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몇 달 후에나 볼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방금 끝냈는데 이 드라마가 제 가슴을 꿰뚫고 심장을 쏙 빼놓을 만큼 재밌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이제 흘린 눈물을 달래기 위해 물을 마셔야겠어요. 폭삭 소가스타는 세대를 아우르는 한류 드라마 중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최고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탑5 안에 들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이를 속이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폭삭 소가스타는 최근 한국 드라마계에서 보기 드문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평범한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서사적 완성도나 감정적 깊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꼭 한번 시청해주세요. 단순히 슬픈 감정만 느끼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행복한 감정이 담긴 슬픈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첫 번째 한국 드라마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재밌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푹 빠졌다고 하더군요. 연기도 잘하고 각본도 잘 쓴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는 최고 수준이에요. 대부분 잘 쓰여져 있죠. 좋은 K드라마, 다른 종류의 K드라마 모두에게 추천하는 드라마예요. 다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은 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울고 우울했어요.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는 당신을 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걸작이에요. 여기서 목표는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무서워요. 현실 도피하려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항상 현실적인 상황이 나오는데도요. 30분 전에 다 봤어요. 한국 드라마는 많이 봤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끝내줘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여전히 사랑의 불시착이고 응답하라 1988과 빈센조도 좋아해요.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 힘들지만 폭삭 소가스타는 티슈를 꺼내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재밌거든요. 세상에. 향수와 삶의 교훈으로 가슴을 울리는 독특한 한국 드라마 장르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지금 몇 년 동안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폭삭 소가스타 외에도 볼만한 드라마로는 응답하라 1988, 반짝이는 워터멜로 등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본 지 4일이 지났는데 짧은 영상이 올라오면 눈물이 고이며 정말 아직도 울고 있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 드라마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말 그대로 올해의 드라마. 폭삭 소가스타, 이 드라마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에요. 매해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제 제게 위안이 되는 드라마 중 하나예요. 인생의 굴곡, 달콤함과 슬픔을 생생하게 그려냈죠.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줬어요. 한동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런 드라마예요.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떤 드라마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절대 완벽한 걸작이야. 태풍 에피소드는 정말 최고예요. 이 에피소드 하나만으로도 아이유랑 박보검에게 상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예요. 이 아름다운 드라마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기에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드라마를 보고 왔는데 이 드라마가 제게 어떤 기분을 주었는지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역대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기록될 거예요. 아이유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맞아,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녀 옆에서 울었어. 아이유는 정말 대단해. 그러죠. 그녀는 여러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했어요. 그녀는 애순과 금명의 배역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 올해는 그녀의 해가 될 거예요. 여우주연상은 꼭 받을 거예요. 아이유가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았어요. 이 작품을 보고 나니 너무 뿌듯해요. 이 드라마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드라마 중 하나예요. 정말 감탄했어요. 배우들이 연기한 감정 연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세상에, 아이유랑 박보검, 그리고 그들의 예전 버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드라마는 K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명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여정에 푹 빠지게 합니다. 치밀한 스토리텔링부터 숨막히는 촬영, 그리고 탄탄한 아이유는 물론 모든 배우의 연기까지 모든 요소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이유는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애순을 기피한 뉘앙스로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뽐냈다. 아이유가 연기에 있어서 정말 최고라는 걸 인정해줘요. 지금까지 제가 꼽은 최고의 한국 드라마 5편 중 2편에서 아이유는 주역이었어요. 박보검은 나오는 장면마다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아이유는 정말 훌륭한 배우예요. 솔직히 모든 캐릭터가 연기를 잘했어요. 결국 이 드라마는 꼭 봐야 할 명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대본에 주연 배우 아이유부터 모든 출연진의 연기가 훌륭했고 음악도 훌륭했고 후반 작업도 훌륭했습니다. 어색한 연기도 없었고 대본이나 스토리에 어색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2025년 최고의 드라마인데 아이유는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부분 최우수 연기상을 받아야 해요. 이것은 고전이 될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1000억 점, 이 캐릭터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모든 캐스트에게 큰 찬사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맡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유는 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서 모든 상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한국 전체와 싸우겠어요. 이 드라마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제 인생에 양관식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박보검 팬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유가 더 좋아요.
정말 최고예요. 올해 최고의 드라마예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회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가슴뭉클한 드라마는 처음 봤어요. 제작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게다가 아이유는 정말 멋진 배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정말 명작이에요. 정말 좋았어요. 결말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결국 빈틈없이 잘 마무리됐어요. 드라마에서 바라는 최고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본 아이유의 첫 드라마였는데 아이유는 10점 만점이에요. 아이유가 해피엔딩 드라마에 출연한다고요? 아, 정말 행복한 날들이네요. 네, 배우들이 정말 생동감 넘치게 그려냈고 특히 아이유의 연기 덕분에 매 순간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최고의 작품이에요.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어요. 16부작 중에 단 한 편도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박보검 씨 팬이었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정말 큰 폭으로 발전했어요. 아이유 씨도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라 괜찮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오랫동안 가수 아이유를 좋아했지만 그녀가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1인 역을 맡은 걸 정말 좋아했어요. 봤어요. 울고 싶다면 추천해요.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 이 드라마는 역대 최고의 K-드라마예요. 이 언덕에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몰입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작품이에요. 온몸으로 이 드라마를 사랑하고 특히 아이유의 연기를 사랑해요. 정말 좋아요. 대본도 연기도 너무 좋아요. 아이유는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를 선보입니다. 금명은 아빠가 소리치자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아이유 연기가 정말 대단하더라. 아이유의 연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들 너무 많이 울어서 배우들이 안쓰러웠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따뜻했어요. 슬프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 드라마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울컥하고 울게 됐어요. 마지막 회를 방금 다 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따끔거리네요. 그래도 눈물이 펑펑 났어요. 스토리도 완벽하고 배우들도 너무 훌륭해요. 사실 아이유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완전히 넋을 잃고 봤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최고였어요. 또 볼 거예요. 한국판 드라마 This is Us 같은 느낌이었어요. 매해마다 눈물이 났고 마치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유의 연기에 정말 감탄했어요. 물론 그녀가 훌륭한 배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아이유가 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감동을 줬어요.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걸작이에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폭삭 소가사의 출연이 아이유에게 얼마나 국내외 인기를 올려줬는지 알 수 있는 반응이고 역으로 아이유 때문에 이 드라마의 인기가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유가 K-팝 스타로서 K-드라마 배우로서 더 발전하며 한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